자, 두 번째로 볼 내용은 IDBS 인다이렉트 본딩 시스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DBS를 통해서 구강 내에 바로 브라켓을 붙이는 것을 이제 봤는데요. IDBS는 인다이렉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브라켓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입안에 붙일 수 있는 인디비주얼 브라켓을 따로 만들어 와야 되죠. 따로 만들어서 이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이 다른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다이렉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클리닉,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직접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오는 것이죠. 기용소에 보내서 만들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면 직접 만드는 것과 보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리닉에서 이제 직접 제작하는 건데요. 우리가 먼저 제작을 하려면 환자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있어야 돼서 환자의 그 임프레션 체득한 모델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본딩 라인이라는 것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이 본딩 라인은 말 그대로 브라켓을 붙이는 선이죠. 그래서 이 본딩 라인을 먼저 그어서 거기에 본딩을 하면 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 본딩 라인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을 본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브라켓을 본딩하기 전에 치면에 분리제라는 것을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브라켓을 붙였다가 떼면 이 표면에 석고가 묻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다시 치아에 붙일 때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제라는 것을 도포합니다. 분리제라는 것을 도포하고 거기 위에다가 브라켓을 붙여야 우리가 그 베이스가 깨끗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브라켓 본딩을 할 때는 크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본딩 페이스트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슈가 본드라고 그래서 임시로 우리가 그 브라켓 맛을 고정만 시켜주는 그런 본딩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슈가 본드, 설탕 같은 거라서요. 나중에 물에 넣어 놓으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차이가 뭐냐면 슈가 본드는 사라지니까 브라켓 베이스가 원래 있는 브라켓 베이스 그대로이기 때문에 나중에 치면에 붙일 때도 그 치면과 브라켓 베이스가 좀 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반면 우리가 본딩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그대로 치면에 붙여서 큐어링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이 브라켓은 그 환자의 치아 표면에 맞는 레진 베이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한 그런 그 브라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브라켓을 환자한테 트랜스퍼해서 붙일 때 치면과 아주 컨택이 잘 돼서 그런 간극이 별로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냐, 그거는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물론 정확도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브라켓 베이스에 본딩 레진이 들어가서 각각 개인에 맞는 그런 브라켓을 만드는 것이 조금 더 정밀도에서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켓 본딩을 이제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페이스트 레진을 이용을 해서 본딩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겁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클리어 타입과 블루 스카이 타입이 있는데 스카이 타입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켓 본딩을 하고 나면 보통은 이제 그 옴니를 찍는다고 하죠. 보통 이제 기공소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우리가 그 음압을 줘서 만드는 거는 이제 클리닉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시트지를 찍을 수 있는 옴니백 그 기구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시트지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그 IDB 트레이가 하드하면 할수록 그 정밀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단점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나중에 제거를 할 때 브라켓이 탈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적당한 그 두께와 적당한 강도가 필요한데요. 보통은 우리가 카피 플라스트 혹은 그 미백 시트지 같은 그런 물렁한 것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두께가 1mm 내외 정도에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시트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제 좀 섹션으로 2개나 3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잘라서 구강 내에서 붙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고요. 이렇게 클리닉에서 직접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브라켓 본딩을 내가 다 잡고 하기 때문에 내 의도대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재료값이 거의 들지 않는 경제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물론 이걸 하려면 본인이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그 노하우와 능력이 있다면 병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그 캐스트 모델에 브라켓을 붙일 때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딩 라인이 그려진 데 브라켓을 이제 갖다 놓고요. 하는데 이제 구강 내에서 하는 것보다 왜 IDB를 이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능숙하게 저같이 이제 교정을 전공을 하고 오래 하신 원장님들은 구강 내에서 바로 이제 능숙하게 붙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도 어느 정도 보증이 되죠. 하지만 교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은 혹은 아직 얼마 안 되신 원장님들은 사실 구강 내에서 다이렉트로 본딩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러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IDB를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 부정확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모델에서 브라켓을 붙이고 제작을 하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우리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구강 내에 옮기느냐, 이거는 또 어떤 트레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모델을 통해서 붙일 수가 있죠. 우리가 라비얼 사이드나 교환면상으로 우리가 미러를 보지 않고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에 이렇게 브라켓을 갖다 놓고 포지셔닝을 할 때 아주 정확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요. 눌러서 레진이 이렇게 삐져나오게 이제 해주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고 나면 지금도 보면 그 브라켓 주변에 파랗게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IDB를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레진이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클리어를 해도 우리가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진이 잘 보이니까 제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스카이 블루 색깔이 나타나면 훨씬 더 우리가 시인성도 좋고 제거할 때도 편리하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잉여 레진을 이렇게 제거하고요. 전치부에서는 이제 제거하기 쉬운데 임상에서는 구치부는 어렵지만 우리가 모델에서 할 때는 구치부도 어느 정도 쉽게 남아있는 잉여 레진을 제거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큐어링을 하면 되는데요. 큐어링 과정은 지금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다음 브라켓도 또 붙이고요. 갖다 놓고 어느 정도 포지션을 잡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꾹 눌러서 이렇게 레진이 스퀴징 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레진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거하기도 너무 편하죠.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브라켓이 또 밀려서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이널 포지셔닝을 잡아주죠.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너무 좋다는 것이 이 IDBS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움직여 가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난 다음에 우리가 큐어링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큐어링 과정을 좀 생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라켓을 하나씩 붙여가면 돼요. 견치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에서 사실은 붙이기 어려운 치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견치의 페이셜면 굴곡이 환자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브라켓 베이스는 그것을 모두 다 반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브라켓 베이스면은 뭐 하나로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견치 같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위치시키고 나면 페이셜면과 브라켓 베이스가 긴밀하게 밀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컨택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본딩 레진을 이용해서 채워줘야 됩니다. 채워줘야지 향후에 구강 내에서 우리가 브라켓을 붙일 때에도 그 부분이 끄떡거리거나 이게 위치가 포지셔닝을 못 잡는 그런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이 페이스트가 그 부분을 떨어져 있는 부분을 잘 채우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할 때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을 이용을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임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치부까지 쭉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우리가 붙어 있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옴니를 찍어서 그것을 구강 내에 붙일 수 있는 IDB 트레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 클리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공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처음에는 가급적이면 원장님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기공소에 제작을 의뢰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것을 만드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제 그 교정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좀 잘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적응을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도 많고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공소를 좀 의뢰를 하시다가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하셔도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공소의 제작을 의뢰하면 이제 그 인디비주얼 IDB를 위한 그 인디비주얼 트레이가 만들어져 오는데요. 크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좌측은 뭐냐면 왼쪽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공소에서도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치아를 셋업을 합니다. 이 셋업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셋업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고요.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셋업을 하면 셋업을 해서 우리가 그 기준이 되는 아치 와이어를 이렇게 넣어서 거기에 맞게 브라켓 포지션을 잡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도가 높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도 이렇게 IDB 트레이가 이렇게 하드한 레진으로 나와서 상당히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잡아서 본딩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런 그 셋업을 거치지 않고 치아에 그대로 그 있는 위치에서 포지션을 잡아서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IDB를 직접 했듯이 그렇게 모델을 그대로 모델에다가 브라켓을 붙여서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드한 타입으로 나오지 않고 보통 이렇게 좀 소프트한 타입, 앞에서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것처럼 소프트한 그 시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줍니다. 크게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델 셋업을 이용을 해서 하면 조금 더 정밀하고 정확도가 좋겠죠. 그렇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시트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구강 내에 옮겨질 때 이게 정확하게 포지셔닝 되기에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트지가 좀 낭창거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포지셔닝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이가 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근데 처음에 하실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기공비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그건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는 디지털 IDB 트레이를 만드는 것이 자꾸 이제 개발이 되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스캔을 해서 우리가 그 스캔한 모델 상에서 브라켓 위치를 우리가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모델 셋업을 자체를 해요. 프로그램 상에서 모델 셋업을 다 해서 거기에 맞게 브라켓 위치를 다 잡고 레진 베이스까지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작도 이렇게 앞에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디지털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공소에서 전통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시트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드한 타입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나의 좀 이제 하드한 타입으로만 나와요. 그래서 장점은 되죠. 이렇게 딱 그 하드한 타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도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디지털로 이제 제작을 해주는 업체들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기공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오랫동안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아주 잘 만듭니다. 우리 또 한국인들이 우리 손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공은 정말 세계에서 내놓을 정도로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랩이 정말 잘 만들어져 나와요. 근데 이런 디지털은 아직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조금 이제 그 신뢰도가 아직은 조금 이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좀 이제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방법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나오는 업체 중에 제가 좀 데이터를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데요. 그 업체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좀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셋업과 디지털 포지셔닝을 통해서 만들어져 와 있는 인디비주얼 트랜스퍼 트레이를 통해서 국악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IDB를 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은 지금 그 IDB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 붙였고요. 좌측을 또 붙일 텐데요. 좌측을 붙이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브라켓 베이스에 레진을 발라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제가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베이스가 브라켓 베이스가 그대로 남아있는 IDB가 있고 혹은 레진으로 각각 치아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우리가 본딩 페이스트를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브라켓이 그 베이스 레진 베이스가 없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좀 이 페이스트 타입의 레진을 이용해서 IDB를 해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치아와 브라켓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레진을 써야 되는데 약간은 흐름성이 낮아야 됩니다. 점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켓 DBS를 하는 페이스트를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베이스가 레진이 들어가 있다. 레진이 들어가 있어서 치아와 치면과 접착이 아주 잘 되고 그 간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가 본딩 페이스트를 쓰게 되면 거의 다 밀려 나오고 포지셔닝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밀려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흐름성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플로러블 레진을 이용해야 됩니다. 플로러블 레진 중에서 약간 흐름성이 낮은 거 있죠. 왜냐하면 너무 흐름성이 높으면 다 흘러내려 버리기 때문에 플로러블 레진을 이용해서 조금 더 흐름성이 조금 낮은 로우 플로러블 정도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디지털 IDB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만든 IDB 시스템인데 여기에서는 이 베이스가 레진이 없는 타입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레진이 없는 타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브라켓과 치면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격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페이스트 타입의 본딩 레진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본드 페이스트를 이용을 했고요. 플로러블 레진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IDB를 한다 그러면 플로러블 레진을 많이 이용을 하실 텐데 혹시라도 혼동되지 않게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본드 페이스트 타입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여요. 특히 제가 클리어를 이용하지 않고 블루 스카이를 타입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파란색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얼만큼 작고 얼만큼 펴 바를 수 있는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우리가 이렇게 IDB를 하고 나면 사실은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주변에 레진이 흘러나오고,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하면은 탈락되거나 공극이 생기니까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하게 하다 보니까 양 조절이 잘못되면 많이 흘러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 브라켓 주변에 레진이 흘러나오는 레진이 많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은 경우에는 브라켓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많이 흘러나오는 건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IDB를 하면서 그걸 제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듯이 우리가 이 블루 타입의 스카이 색깔을 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삐져나오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육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제거를 못하더라도 제거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위치시키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제거합니다. 이렇게 큐어링을 할 때는 양쪽으로 메지알 쪽, 디스탈 쪽을 큐어링을 해서 나중에 이 트레이를 제거할 때 빠지지 않게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탈락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밀어서 트레이를 이렇게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아에 브라켓이 남아있죠. IDB는 이렇게 편리해요. 그래서 내가 임상에서 직접 포지셔닝을 잡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이 IDB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보자는 구강 내에서 이 위치를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잡아놓은 위치에 그대로 내가 갖다 놓고 큐링만 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측절치인데요. 브라켓이 혹시라도 이 트레이와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본딩 레진을 이제 유본드 스카이죠. 이렇게 파란 색깔 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살짝 펴 발라줍니다. 여기 이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펴 발랐는지를 확인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위치시키고요. 트레이를 위치시키고 항상 위치시키고 나면 우리가 교환면 쪽에서도 누르고 라비알 쪽에서도 눌러서 양쪽을 같이 눌러서 포지셔닝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레진이 이제 밀려 나온 것을 우리 확인하고 이제 긁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거를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왕이면 제거하는 게 훨씬 당연히 좋겠죠.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내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있어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긁어내도 이렇게 딱 내가 긁어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죠.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 다시 트레이를 꾹 눌러서 치아에 접촉시키고 그 상태에서 다시 큐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을 큐어링 하고 나면요 어느 정도 포지셔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충분하게 큐어링을 해주지 않으면 이 트레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브라켓이 탈락할 수 있으니까 꼭 메지알 쪽과 디스탈 쪽에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이 큐어링 타임은 내가 어떤 큐어링 라이트를 쓰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이용했던 것은 우리 소위 말하는 교정용 이용되는 3초근이에요. 그래서 큐어링이 빨리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쾌락 강도를 얻을 정도로 큐어링이 되지만 만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레진을 사용할 때 하는 큐어링을 하는 큐어링 장치를 기구를 쓴다면 보통 최소한 20초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지알 쪽에서 10초, 디스탈 쪽에서 10초. 그래서 합이 20초 정도는 합쳐서 해줘야 우리가 브라켓을 제거할 때 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어떤 큐어링 라이트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맞게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큐어링을 하면 이렇게 전체 이제 되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트레이를 제거하고 나서라도 한 번 더 큐어링을 해주는 것이 나중에 탈락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트레이가 덮고 있기 때문에 빛 투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브라켓은 보통 세라믹 아니면 메탈, 물론 레진도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빛 투과를 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브라켓에 큐어링을 하는 것보다는 큐어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를 제거하고 나서도 교환면 쪽이나 잇몸 쪽에서 한번 큐어링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나 전치부보다 구치부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합력 때문에 자꾸 장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큐어링을 해주지 않으면 탈락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구치부는 다 제거하고 나서도 한 번씩 큐어링을 좀 추가적으로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DBS뿐만이 아니라 IDBS도 우리가 유본드 올소 중에서 클리어 타입과 스카이 타입이 있는데, 스카이 타입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란색이 눈으로 봤을 때 너무 확인하기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클리어 타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스카이 타입을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급적이면 스카이 타입을 이용해서 DBS를 하시든 IDBS 하시든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본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